2017년 10월 19일 하와이의 할레아칼라 천문대. 캐나다의 물리학자 로버트 베릭은 판스타스 망원경을 사용해 우주를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판스타스 망원경은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관찰, 추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지구에 있는 전체 망원경 중 가장 높은 화질을 보유하고 있죠. 베릭은 새까만 우주 공간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하나 포착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혜성이었는데요. 베릭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것은 혜성의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빨랐죠. 일반적인 혜성은 초속 20km 정도의 속도를 내지만 그것은 4배가 넘는 초속 87km에 달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을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그 혜성은 모양 또한 괴상하였는데요. 혜성이나 소행성은 그 외형이 불규칙하기는 해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3을 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체불명의 천체는 가로 세로 비율이 최소 10대1, 최대 30대1은 마치 길다란 시가를 연상케 하는 극단적인 모양을 하고 있었죠. 이제껏 태양계에서 단 한 번도 관찰되지 않은 기이한 형태와 속도를 가진 혜성. 뒤이어 진행된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이것이 태양계 밖 외계에서 유래된 천체, 즉 성간 천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양계 너머에서 날아온 외계 행성. 이것은 인류의 천문학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사례가 관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천체는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메신저를 뜻하는 오umu아무아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지구에서 25광년 떨어진 백아성 방향에서 날아온 오umu아무아는 2017년 9월 6일 태양계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0월 7일 지구 궤도면을 통과하였고 떠나가는 천체의 모습을 하와이의 천문대에서 우연히 관찰하였던 것이죠. 학자들은 천체의 길이가 최소 100m, 최대 800m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상한 것은 오umu아무아가 일반적인 소행성에 비해 10배나 강한 반사율을 지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표면에 반사되는 태양빛의 양으로 추정하였을 때 마치 반짝이는 금속을 연상시킬 정도였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모두 의아해하였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혜성이나 소행성이라면 어째서 자연적이지 않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는데요. 이에 몇몇 학자들은 이것이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오umu아무아가 자연에서 기인한 행성 따위가 아닌 외계 문명의 산물이라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의미했죠. 하지만 주류 학계는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사례이기는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천체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관찰된 새로운 특이성으로 인해 학계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맙니다. 지구 궤도를 이탈 후 태양계를 벗어나던 오umu아무아가 예상된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간 것인데요. 태양계 내 천체의 궤도나 방향에 대한 예측은 현대의 천문학 기술로 오차 범위 없이 100%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umu아무아가 이 확실하고 정해진 예상을 뒤엎은 것이죠. 경로의 오차 범위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매우 크고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추진력입니다. 오umu아무아가 자체적인 추진력을 발생시켜 예상된 경로를 벗어났다는 추론이었죠. 주류 학계는 이에 대해 혜성이 태양 근처를 지나칠 때 발생하는 가스는 길다란 혜성의 꼬리를 남긴다. 이것은 제트 분사와 같은 일종의 추진체가 되어 혜성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사체는 천체가 자신의 질량을 잃어가며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오umu아무아가 해당 가설을 토대로 추진력을 얻은 것이라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을 잃었어야 했는데요. 관측한 오umu아무아에서는 질량 소실과 혜성의 꼬리 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죠. 이후 등장한 가설은 수소 얼음설이었습니다. 오umu아무아 표면에 붙어있는 수소 얼음들이 태양열로 인해 증발하며 가속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의견 역시 과학적인 납득은 어려웠습니다. 혜성은 굉장히 거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규칙한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수소 얼음이 증발하며 추진력을 발생시킨 거라면 전체의 진로 방향 역시 불규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마치 뒷꽁무니에만 수소 얼음을 달고 있는 것처럼 한 곳에서만 가스를 분출해내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가속도를 만들어냈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확률적으로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태양열로 인한 수소 얼음의 증발이 원인이라면 태양과 멀어질 시 그 속도와 힘이 줄어야 정상인데요. 오umu아무아에게서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속이 관찰되지 않았죠.
이처럼 설명되지 않은 특징들로 가득했지만 주류학계는 매우 이상하긴 해도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한 희귀천체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외계로부터 유래된 인공물일 수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학계 내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죠. 사실 우주와 관련한 논쟁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주류 과학으로 치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 정도로만 여기고는 하는데요. 이때 주류 학계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오umu아무아가 외계 탐사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러햄 로브. 그는 하버드대 천문학과의 학과장으로 국립 아카데미 물리학 및 천문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한 타임지 선정 우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 인류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믿는 것은 버려야 할 편견이다. 먼 옛날의 동굴 원시인이 현대의 스마트폰을 본다면 그것을 그저 빛나는 돌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평생을 돌만 봐왔기 때문이다. 로브는 외계 문명을 찾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외계 존재에 대한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로브는 그간 설명되지 않았던 모든 특이성들에 대하여 이것이 외계에서 유래된 인공물이라는 가설 하나만 대입하여도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며 외계 탐사선 가설도 배제하지 말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해인 2018년 11월 12일 로브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 저널 디 아스트로피지컬에 오umu아무아에 대한 논문을 게재합니다. 자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평가받는 천체학자가 저명한 학술지를 통해 등록한 오umu아무아의 외계 탐사선 가능성은 화제와 동시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 역시 엄청났는데요. 아쉬운 것은 오umu아무아를 발견했던 2017년 10월경 천체가 이미 태양계를 빠져나가고 있었고 두 달 뒤인 12월에는 관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멀어져 이를 더 이상 조사하고 연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지구에서 오umu아무아에 대한 관측을 시작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은 판스타스 망원경으로 인한 최초 발견 이후부터 11일 동안이 전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umu아무아에 대한 모든 가설들은 그저 확인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2021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우주탐사학과 연구진들이 오umu아무아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오umu아무아의 밝기와 크기, 형태, 속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컴퓨터 모델로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오umu아무아는 질소 얼음 덩어리인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표면이 차츰 증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설명되지 않은 모양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구팀은 오umu아무아가 기존에 알려졌던 C가형이 아닌 피자와 같은 둥그렇고 평평한 형태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주장은 학계 내에서 신빙성 있는 가설로 인정받는 듯 하였으나 곧장 반박에 부딪혔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질소 얼음 덩어리가 형성되려면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별 질량의 무려 1000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였고 그렇게 오umu아무아의 정체는 다시 미궁석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에이브러햄 로브는 여전히 외계 탐사선 가능성을 고수하였습니다. 오umu아무아의 모든 관측 특이성을 고려하였을 때 외계 문명에서 유래된 첨단 기술의 일부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인데요. 그는 이것이 고등 생명체의 우주 폐기물 혹은 망가진 우주선일 수 있다는 의견도 더하였죠. 이를 지지하는 다른 학자들도 먼 고대에 전 우주적으로 뿌려진 수많은 외계 탐사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간 탐사선은 인류 역시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저호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1977년 발사된 보이저호는 태양계 내의 행성들을 차례로 탐사한 뒤 태양계를 벗어나 현재까지도 우주를 항해 중입니다. 보이저호는 2030년 정도까지 인류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동력이 다하고 나면 지구와의 교신이 불가한 채로 끊임없이 우주를 항해해 나아갈 예정이죠. 보이저호에는 코스모스의 저자이자 천문학의 대가인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인해 장착된 황금 레코드판이 존재합니다. 황금 레코드판은 보이저호가 여정 중 외계 문명과 접촉할 가능성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류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인데요. 지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세계 각국의 인사말, 거장들의 음악이 담겨 있으며 태양계의 위치와 지구의 대략적인 좌표 정보 또한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외계 생명체가 황금 레코드판을 발견하여 답신을 보내오거나 지구로 찾아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보이저 호는 앞으로도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영원히 우주를 항해할 예정이죠. 그렇게 되면 수만 년 후에 미래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에서 그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호와 같이 오umu아무아도 수만 년 전 고대에 멸망한 외계 문명에서 발사한 탐사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umu아무아는 먼 옛날에 발사한 외계 탐사선 혹은 버려진 우주선인 걸까요? 이미 태양계를 떠나버린 오umu아무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천문 관측 기술은 발전하였지만 오umu아무아는 이미 지구에서 32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의 암흑 속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어떠한 장비로도 포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22년 1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일명 리라 프로젝트라 이름 붙은 이것은 소형 위성을 만들어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쏘아 오umu아무아가 외계인이 보낸 우주선이 맞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연구진은 구체적인 설계와 구상을 토대로 당장 개발을 시작할 시 2028년에는 발사가 가능하고 26년 뒤인 2054년에는 오umu아무아에게 닿을 것이라고 말하였죠.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인류는 오umu아무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존 지식으로 세운 가설들이 특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고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